당신을 위한 평온한 이야기숲. 나무비 미술 동아리에 오신 햇빛님들을 환영합니다. 물고기 자리 이야기. 올림포스 신들이 거인족을 물리친 뒤였습니다. 이제야 평화가 찾아온 줄 알았지만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마지막 복수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 깊은 지하세계 타르타로스 신과 힘을 합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을 낳았습니다. 바로 티폰입니다. 용 머리 100개가 달린 이 괴물은 눈에서 불길이 타올랐고 입에서는 천둥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티폰이 나타나자 하늘은 어둡게 변했고 대지는 흔들렸습니다. 신들조차 무서워 몸을 사릴 정도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사랑을 다스리는 여신 아프로디테는 어린 아들 에로스를 데리고 멀리 시리아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변에는 포플러 나무와 갈대, 버드나무가 우거져 있었지요. 그곳에 숨으면 안전할 거라 믿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에로스를 품에 꼭 껴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이 바람에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요란하게 몸을 뒤틀고 갈대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뒤쫓아온 적의 발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티폰이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 아프로디테는 아들을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숲의 요정 님프들이여,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두 신을 구원해주세요. 간절한 외침이 강물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에로스를 안은 채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프로디테의 목소리에 응답하듯 커다란 물고기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물고기들이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를 등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서는 두 신이 직접 물고기로 몸을 바꿔 위험에서 벗어났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물속에서 안전했습니다. 티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무사히 빠져나간 것이지요.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제우스가 티폰을 에트나산 아래에 가두었고 세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자신과 아들을 구해준 물고기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우스에게 부탁해 그 물고기들을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2마리의 물고기. 그들은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엄치고 있지만 절대로 헤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그게 바로 물고기 자리입니다. 두 물고기를 이어주는 끈의 매듭에는 가장 밝은 별 알레샤가 빛나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끈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밤하늘에서 물고기 자리를 보게 된다면 위험에 빠진 어머니와 아들을 구한 은혜로운 물고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시리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소중히 여겨 오랫동안 물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요. 물고기를 신을 지켜준 고마운 존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헌은 여기까지입니다. 햇빛님네, 이번 물고기 자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고기 자리가 상징하는 자유는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닌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고 가장 깊은 무의식의 강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유연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면 우리도 어디서든 다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도전 속을 새롭게 헤엄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힘든 시기를 견디는 햇빛님들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무비 미술 동아리, 다음에도 아름다운 그림과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햇빛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나무비 숲의 포근한 온기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